자,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더불어 거수기당과 국민의동당이 지지율이 서울, 부산에서 팽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이 당에서 차이는 한 이 5.4% 정도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 부산에서 보면 서울에서는 두 당이 30.0% 똑같이 동률을 기록했고,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30.1, 국민의동당이 29.3을 기록했다 합니다. 그래서 일부 조사에서는 더불어 거수기당이 좀 앞선다라고 나오기도 하지만은 전체 조사에서는 사실상 동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함께 이 문외 지지율도 44.3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정은 51.0입니다. 문이 지금 몇 달 전부터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 변하지 않고 지금 몇 달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아마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문이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여론조사의 조작이다라고 여기면 쉬운데, 우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도 여론조사 조작이다, 선거하면 이길 거다 생각했는데 선거 전날 싱가포르 회의가 있고 표를 까니까 이 완전히 그냥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도 지금 그 당시에 이 미래통합당인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선거 이기기 틀렸다, 지기는 질 건데 저렇게 많이 지지는 않을 거다 했는데 표차는 한 8, 9% 났는데 표를 까니까 의석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평평하다는 이 수준이 4월 달까지 가도 막상 투표를 했을 때 국민의동당이 더불어 거수기당을 과연 이길 것인가 하는 의문이요,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 거수기당은 서울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보고, 심지어 부산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김해 신공항이 아니라 내일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라는 지금 가닥을 발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김해 신공항으로는 동남권, 즉 부산, 경남 그리고 경북 밑에 있는 쪽에 이 항공 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 김해 신공항을 연장해서 확대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곧 발표되도록 해버리면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그걸 확정 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한국의 우매한 지역주의에 물든 대중들은 그야말로 이 부산, 경남에서 또 몰표를 더불어 거수기당에 찍어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문가리의 지지율이 지금 조작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봐서는 저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더불어 거수기당과 국민의동당의 지지율도 전부 조작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일부 조작이 있겠지만은 그 조작이 결국은 이 조작이 실제 대중의 의식을 조작에 맞도록 갖다 맞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낮은데 높다고 하고 실제 대중의 의식이 그만큼이 아닌데 위에 조작을 해놓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이 공작을 통해서 프로파간다 선동을 통해 가지고 대중의 의식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작 목표에 갖다 맞추는데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 문가리 정권의 지금 정치적 행태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파시즘으로 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시즘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민주적인 투표 행위라는 것은 파시즘을 진행되고 있을 때는 어떤 지금 민주적인 절차도 결국 파시즘을 강화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도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서 집권하고 그 집권을 강화시켜 갔듯이 뭉가리도 지금 파시즘으로 대중을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총이 집회를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형식적으로 99명이 최대인 집회를 했는데 지방에는 뭐 거리두기가 좀 제한이 적어서 총 한 10,000명쯤 모였다.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뒤풀이 식사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권의 일부에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10월 3일, 10월 9일 8.15 집회는 살인자 집회고, 자, 이들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비판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하는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인들이 이번에 보면요, 트럼프에게 굉장히 많은 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7,300만 표를 거의 최종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7,860만 표,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560만 표를 더 받았고, 그리고 트럼프가 4년 전에 대통령에 당선될 때 6,300만 표를 받았는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떨어지고도 1,000만 표를 더 받았습니다. 오바마가 역대 최다 득표 대통령인데 2008년에 6,950만 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떨어졌는데도 이 트럼프가 받은 7,300만 표가 엄청나게 공고한 이 표의 숫자다. 그래서 미국 우선이라는 이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그야말로 이 파퓰리즘이 미국에서 일정하게 통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문을 보면 문이 지금 전형적으로 트럼프와 똑같은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 편은 선동하고 갈라치기를 통해서 다른 편은 매도합니다. 특히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의 이 모든 보수의 흔적들에 대해서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라는 황당한 말로 마치 그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지금 뭉가리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에는 어쩌다가 저런 식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7,300만 표가 남았을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4년 전보다 1,000만 표 정도 더 받았는데 그야말로 미국 사회에서 소외됐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찍은 겁니다. 지금 그걸 한국에 지금 빗대어서 보면요,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지금 좌파 파퓰리즘으로 뭉가리가 지금 그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설득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자기를 지지하는 7,300만 명한테 그들의 마음을 훔쳤듯이 문도 자기를 지지하는 지금 40%쯤 되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마음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문은 수국 꼴통 기득권, 그야말로 친일 세력이고 그리고 또 친미 세력이고 역사를 왜곡시켰고 반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한국의 보수 세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자신을 반대하는 청을 딥스테이트라는 그야말로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권력화된 관료집단, 정부조직, 시민단체, 언론, 기성세력들을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듯이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요, 아파트 지금 내부에 지금 얼마 전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피살된 일이 있었지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요,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찔렀어요. 관리소장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은 숨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 그는 이 아파트 관리비 통장을 입주자 회의 회장이요, 자기 명의로 이렇게 바꾸면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할래 했는데 소장이 이를 바로 잡으니까 소장에게 폭언과 형포를 부리다가 지금 이런 사태를 저질렀어요. 아파트 관리비 통장은 입주자 대표의 회장과 소장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주민회장과 동대표라는 사람이 아파트에 놓으면 대충 다 모든 아파트 사람들이 그냥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찍어줘서 당선된 사람이 이게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수의 득표를 한 것처럼 포장이 되면서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정치에 나타나는 비리와 부패가 이 아파트 관리소에 나타나는 지금 입주자 대표와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다 이 정치에 대해서 투표할 때 빼놓고는 무관심해지죠. 그래서 토커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평등이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에 안주하면 자신의 사익 추구에 몰두한 나머지 정치에는 무관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마침내 국가가 개인 위에, 권리 위에 신적으로 군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중적으로 민주주의를 한다라는 것은 다수의 지금 이 폭정 혹은 말랑말랑한 전제 정치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동질화를 강요하는 압력이 되고, 다수의 의견이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다수하고 멀어지면 사회적으로 고립 추방되고 도덕적으로 압력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문이 전형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의 부작용을 악용해서 투표에 의해서 자기 편은 똘똘 뭉쳐 놓게 하고, 그리고 그 편에게는 이 잘못된 왜곡된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서 집권한 권력을 행사해서 돈과 특혜를 부여합니다. 그걸 얻어먹은 문의 패거리들은 더욱더 똘똘 뭉치고, 그리고 그들은 이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반문 진영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면서 계속 선거에 이기면서 독재를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평등이라는 부분이 그야말로 집중화된 소수가 다수를 갖다가 이 평등이란 말로 무력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지금 이게 운동권의 논리가 적용되어서 한국의 다수의 이 평등화된 사람들이 소수의 운동권에 의해서 이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왜곡되게 독재로 가는 방향으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라는 사람도 지난 4년간의 한 행태를 보면 그건 완전 독재지요. 그런데 대중들은 그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가 자기들과 똑같은 자기들의 대변자인 양 하는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돈이나 모든 권력 기반에서 보면 트럼프에게 열렬하게 지지를 보내는, 어제 그 워싱턴 DC를 와가지고 집회를 하던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신분 격차가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트럼프의 말만 믿고 박수를 보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졌듯이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도 소수가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그들에게 이 이권과 특혜 등을 갖다가 다 확보하면서 그걸 대중들 소수에게 또 뿌리면서 자신들이 이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명점인 다수결을 이용해서 지금 독재화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똘똘 뭉친 소수를 갖다가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일찌감치 민주주의의 약점을 간파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민주주의도 미국의 민주주의도 이 한계에 이르렀는데요. 이걸 우리 대중들이 잘 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